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연설회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찬탄 후보자들 향해 배신자를 외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그에게 항의하며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을 인터넷 매체 기자라며 기자석에 있다가 찬탄 후보들이 나오자 청중석으로 이동하면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 씨에게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방침을 밝히자 전 씨는 언론 탄압이라면서 계속 연설회장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직도 찬탄 반탄으로 싸우는 것도 모자라 유튜버 전 씨 문제로 친전한길, 반전한길 갈등까지 겹쳐졌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전 씨의 제명을 요구했고 김문수, 장동영 후보는 내부 인사에 대한 총질을 멈추라며 그를 감쌌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민의힘 내분으로 정당 지지율은 최저 수준인 16%대로 떨어졌고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의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여러 번 당 차원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전한길 씨가 입당한 이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인기 강사로 아무리 지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 경력도 없는 유튜버 한 명 때문에 제1야당이 휘청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당이 허약하니 집권 세력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빼돌려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자는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시키면서 당직 인사가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눈치를 안 보는 것은 민생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한 명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9시를 못하는 야당 때문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군 병력이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어 45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 50만 명 유지를 계획했으나 벌써 5만 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육군에서만 10만 5천 명이 감소해 32만 4천 명이 됐습니다. 지원병과 장교가 많은 해 공군에 비해 징집병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육군에선 20년 동안 17개 사단이 사라졌습니다. 저출생으로 병력 감소는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악할 정도입니다. 로봇, AI 등 과학 장비로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 원 스텔스기와 1조 원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래의 전장도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상군만 100만 명입니다. 북한군이 아무리 낙후하고 원시적이라고 해도 병력 차가 이렇게 크면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문제는 병력 감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출생아가 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에 1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이 추세면 수년 안에 병력 40만 명도 붕괴됩니다. 이제는 여성 군 복무도 금기 사항일 수 없습니다. 논란이 크겠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합니다. 이미 여군은 잠수함 근무, 전차 조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1만 9,200여 명이 복무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군은 드론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군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여성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경험이 있는 50, 60대 남성을 경계병 등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지금 50, 60대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군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 군사 기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일정 수당만 더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보다 심각한 국가 현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에서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필 목걸이를 받았다고 특검팀이 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회의 참석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이 목걸이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희건설 회장이 대통령 취임 직후 진짜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냈다고 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수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목걸이를 가짜라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오빠의 장모 집에 둔 것은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밤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일은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이를 숨기려 국민과 수사팀에게 계획적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김 여사의 거짓말에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된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대선 때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다른 누구보다 조심하고 자중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명품 목걸이를 받고 종북 인사에게서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해외 순방 중 경호원을 수행한 채 명품점을 방문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쏠리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공인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밝혀진 금품 수수만 이 정도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상식적 일이 드러날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하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김 여사의 일탈에 눈 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김 여사 특검법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했고 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주가 조작, 청탁 의혹 등 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런 범죄뿐 아니라 남편이 대통령이 해야 할 공직 인사 및 국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이 지난 몇 년간 선진 한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만 망친 것이 아니고 당과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부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 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3.1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이념, 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입니다.